20대나 30대나 시간 흘러가는 건 똑같은데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올 시기죠. 내가 진짜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지? 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대가 되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이미 20대를 너무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30대에 시작하길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데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에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첫 해에 정확히 제 수익이 1억 3천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됐고,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올 시기죠. 아무래도 앞에 숫자가 바뀐다는 게 굉장히 사람한테 큰 의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차피 똑같은 24시간이고 20대나 30대나 시간 흘러가는 건 똑같은데 느끼기에 우리가 되게 빨리 간다고 느껴요. 그래서 분명 그때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데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에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 미대를 가기 위해서 미대 입시를 준비를 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앤드류 너는 좋아하는 걸로 대학 입시하니까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20대가 돼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앤드류 너는 좋아하는 일을 전공으로 배워서 너무 좋겠다. 이제 취업을 하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앤드류 너는 좋아하는 일로 취직해서 너무 좋겠다. 30대가 돼서 그 친구랑 연락을 하는데 제가 지금 유튜버가 됐잖아요. 앤드류 너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서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도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30대가 돼서 너무 늦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10대 때, 20대 초반 때, 중반 때, 30대 똑같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정해주는 전공을 배우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니 이제 남들이 간다는 곳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게 됐대요. 이제 회사가 정해준 커리어 패스를 밟게 됐대요. 내가 진짜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있지? 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대가 되니까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이미 20대를 너무 그런 시간을 보내니까 30대에 시작하길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30대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이제 대화하고 이제 컨텐츠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얘기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를 생각해 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30대가 됐을 때 딱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일을 왜 골랐고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키가이라고 해서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이유라는 직역하면 그 뜻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후회 없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돈이 되는 것,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어야 내가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것 중에서 세상에 필요한 게 뭐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돈이 되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 책에 저희 12년지기 친구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가 딱 30살이 됐을 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아, 너가 하는 일이 너무 부럽다.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하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진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됐고 저한테 일을 배워서 나가서 독립적으로 지금은 또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때 이 친구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 생활을 했고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강박이 있었고 사회가 주는 그런 부담감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그래서 공기업을 준비하다가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앞이 흐려지는 그 쇼크가 와서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한 30분 정도 쇼크가 와서 안 보이는데 이때 번쩍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러다가 진짜 평생 안 보이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이더래요. 반대로. 그래서 저를 찾아왔고 그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다음 해가 됐을 때 제가 전업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첫 해에 정확히 제 수익이 1억 3천 정도가 됐고 그 다음 해에 4억이 됐고 근데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어진 게 매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근데 제가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매입하는 게 사무실 그리고 저희 PD님들 월급 요 정도 나가니까 매출의 순수익 부분이 좀 꽤 많은 편이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가 그 버는 돈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내가 온전히 정말 좋아하는 일만 하는데도 돈이 벌린다고? 가 더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 만드는 일만 했는데 이게 돈이 되네? 그래서 그 느낌이 아직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3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에서 좀 자신감도 생겨야 되고, 그리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일의 방식을 좀 만들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바쁘고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안 나. 혹은 너무 그냥 바쁘게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 특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힘을 줄 때 힘을 안 주고 힘을 안 줘야 될 때 힘을 너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 때 이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회사에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약간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를 그때 많이 느꼈는데, 이직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아, 내가 지금 있는 이 일자리를 그만둬도 나는 다른 회사 가서 내가 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 자신감을 줬던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일을 할 때 나한테 일을 왜 시켰는지를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 일을 왜 줬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합니다. 팀장님이, 상사가 나한테 이 일을 왜 줬지? 그 회사에 디자이너가 저 말고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왜 나한테 맡겼지? 그리고 이 일의 문제는 뭐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내가 힘 줘야 될 때는 힘을 주고 힘을 빼야 될 때는 뺍니다. 그리고 내 이 부분을 잘한다고 이분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구나 해서 저는 그 특화된 부분을 잘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과로 이어지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 회사 안에서 나의 브랜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 안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저라는 사람이 결국 대체될 수 있어요. 저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인식이 나를 붙잡게 만들게 되고, 내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나 스스로를 프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프로다. 뭐 장인이나 명인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경력이 쌓이면 프로의 마인드를 갖는데, 이 프로의 마인드는 생산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거기서 일의 효율을 최대한 뽑아내는 거죠. 계속 오래 앉아있고 오래 일을 한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을 짧고 빠르게 처리하는 게 생산성이 높은 거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프로의 마인드를 갖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영감이 떠오를 때만, 내가 일에 능률이 좋을 때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는 내가 능률이 좋은, 그리고 영감이 떠오르는 그 주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의 하루 일과가 있으면, 이 일은 이때 하면 좋고, 이 일은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힘을 빼는 일을 할 때 이 시간이니까 좋고, 그런 나의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나의 능률이 오를 수 있게 만들어요. 조금의 시간을 갖더라도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내 목이 고장나거나 허리가 고장나거나 손목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뭐 장기에 하나가 뭐 윗병이 난다거나, 꼭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내가 너무 나를 갈아넣고 있었구나, 내 체력 관리 안 했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직업벽을 안고 살았지만 어릴수록 최대한 빨리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어떻게 일하기 전에 운동할 수가 있지? 운동하면 체력이 다 빠져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에너지를 얻고 내 머리가 깨고, 그래서 일의 효율이 훨씬 좋아지고, 운동을 할수록 피곤함이 덜해지더라고요. 저는 우선 자세 교정을 위한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나머지 요일에는 시간에 맞춰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헬스장에 갑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그리고 산책을 되게 많이 해요. 산책하면 보통 1시간? 많이 할 때는 거의 매일 저녁에 산책을 합니다. 우리 점심시간 밥 먹고 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한 30분만 산책해도 남은 시간의 일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일 시작 전에 꼭 운동을 하고 업무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체력도 늘어나고, 체력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체력 관리하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쓰면 되거든요. PT를 끊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까. 근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좋은 파트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파트너를 만드는 거. 근데 이런 거는 되게 돈이 안 드는 게, 크루에 러닝 크루 요즘 이런 것도 들 수 있고, 그룹 PT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따라다니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고, 만약에 그렇게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 혼자 하는 방법은, 방에다가 항상 요가 매트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온라인 요가 스승님이신 요가 소녀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홈트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확실히 막 몸이 엄청 좋아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만 뭐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이제 습관을 들이게 되면 우선 그 마인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게 좋아요. 외적으로 변하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저는 내적으로 긍정이 채워지는 게 더 중독성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뭐 그런 거 있을 때 그냥 1도 생각 안 하고 핸드폰이랑 이어폰을 챙겨서 그냥 밖으로 우선 나갑니다. 그러고 1시간 산책하고 돌아오면 거의 대부분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불안하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자기계발이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많은 게스트분들이 나와주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제가 정리해본다면 결국 이 자기계발이라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가 왔는지 이분이 어떻게 이런 성취를 했는지를 보면 결국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너무 객관화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를 알아가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